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점점 기괴한 사건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급증, 해외 선수단 감염자 급증, 올림픽 관련 업체 줄도산 예정, 유튜버들의 정신 나간 행동 등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태권도 소년들이 다케시마에서 우길기를 공중회전 발차기로 분쇄. 최근 경북도 체육회가 독도에서 연 행사가 한국과 일본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도 체육회는 올림픽의 날인 23일 독도에서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행위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영토 영유권 침탈 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행사 중 일본 전범기를 발차기로 격파하는 것과 다케시마라고 쓰여있는 송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도 보여줬습니다. 이 행사를 두고 한국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일었고 일본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의 대표적인 댓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국기모독, 이것은 일본인에 대한 훌륭한 혐오다. 평소 일본인에 대해 혐오라며 규탄하고 벌칙을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과 자치단체들은 평등하게 저쪽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항의하는 게 어떨까요? 댓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의 전범기를 국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이번 올림픽은 전범기로 범벅이 된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올림픽은 시작도 전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입국한 우간다 선수단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우간다 선수단의 확진자만 발표하던 일본 정부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다른 나라 선수들도 확진자가 있음을 발표했고 이 사실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우간다 선수단에 앞서 프랑스, 이집트, 스리랑카, 가나 등의 선수단에서도 감염자가 있었다는 것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 입국한 해외 선수단에서 총 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올림픽 선수단과 관계자는 격리 면제로 바로 입국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기간 중 일본 입국 예상 인원은 7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37명 변이형 델타 플러스 확인, 후생노동성은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일본에서도 발견됐다고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는 인간세포와 결합하는 메커니즘이 달라서 개발 중인 백신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전파력은 첫 변이인 알파 변이보다 60% 더 높고 입원율은 126%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검사 수가 적은 상황이라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와 함께 선수촌 전체를 뒤덮고 있는 방사능까지 생각하면 선수들은 메달과 목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특산품 골판지 침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선수촌의 모습에 세계인이 놀라고 있는 가운데 골판지 침대 가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2019년 도쿄 올림픽에 도입하는 침대에 대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골판지 침대의 가격은 20만엔,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서도 골판지 침대를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은 1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는 올림픽 상품의 발언 금지령, 업체는 비통, 대량의 쓰레기화를 각오, 올림픽 관련 상품에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공식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약 90여 개에 달합니다. 이 업체들이 제작해서 판매하는 제품의 5에서 7%는 로열티로 조직위에 지불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판매수가 아닌 생산수에 따라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매 가격의 2%를 판촉 지원을 위한 경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각 업체의 매출 현황을 취재했지만 모두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업체 담당자 말에 의하면 올림픽 조직위로부터 매출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올림픽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시기라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입막음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제품들을 준비한 모양입니다. 당초 목표의 3분의 1 정도만 팔려도 다행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제작된 올림픽 상품 거의 대부분이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미 로열티를 지불한 상황이고 다시 되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올림픽 관련 상품은 식기, 문구, 공예품, 의류, 인형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혀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회 기간 중 선수촌 식당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지난 5월 말 현장을 시찰했으며 뷔페 좌석 수와 요리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함구령이 내려져 SNS 글쓰기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일상용품에 대한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만 식품 제조업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식재료 모두 냉동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용 로고가 박힌 포장자재 또한 창고에 잠들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식품업체들이 입는 손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납품하는 소매업이 아예 문을 닫는 바람에 한 업체는 지난해 봄에만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사태 선언 직전에 출하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기되는 것을 다른 식품업체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에 말해주면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것은 음식업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겠죠. 올림픽이 끝나면 일본의 수많은 업체들이 빚더미에 앉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대형 유튜버들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일본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유명 유튜버 31명이 집단으로 모여서 밤 늦게까지 술 마시며 노는 것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그런데 비상사태 선언 상태에서 이런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노상방뇨하는 모습까지 찍히고 말았습니다. 이들 구독자를 모두 합치면 2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일본 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에 이들 유튜버들은 모두 사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진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사과,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헤라헤라 삼총사는 사과한다는 제목의 영상에 자신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올린 것입니다. 게다가 보시는 사진처럼 삭발 분장을 하는 등 전혀 진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삭발 영상은 삭제하고 다시 해명 영상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관련 기사에는 댓글이 9,000개가 넘었고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이런 유튜버들을 영웅 취급해서 롯데에서 비쿠리만 초코 이런 것도 나오고 말이지. 역시 애들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 혐오감밖에 들지 않는다. 가장 추천수가 많은 댓글로 추천수가 6만 6천이 넘습니다. 6월 22일 롯데는 일본 최대 규모 MCN 업체인 UUUM 소속 유튜버들을 모델로 제품을 발매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유튜버들도 제품 모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 출시를 하자마자 이런 논란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모습은 현재의 일본 사회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는 사라지고 이기주의만 남은 사회, 사과는커녕 상대방을 조롱하는 모습, 일본이 자랑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오모테나시와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국가, 통제되지 않는 국민, 이것이 지금 일본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본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가능할까요?